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정말 믿으시나요? 4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나이와 윤리적 갈등을 극복하며 찾아낸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 이들의 선택과 감정이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에게 특별히 전하는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한 여성입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회에 나갔어요. 그동안 저를 홀로 키우신 아버지가 소천하신 지 2달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는데 일하다 그 소식을 듣고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 교회에서 장로로 헌신하시던 분이셨죠. 어머니는 30년 전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버지는 늘 저에게 기도가 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믿음에 따라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마음의 위로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새벽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은 교회 앞에서 차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황급히 엔진을 확인해봤지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차의 이상함을 느껴 다행히 길가 한쪽으로 미리 비켜 세울 수는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차를 길가에 그대로 두고 걸어가려던 순간 바로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새벽인데 차는 왜 여기에 있어요? 고개를 돌리니 교회 박 집사님이 서 계셨어요. 저는 그저 차가 고장났어요 라고 짧게 답했죠. 그분은 잠시 말없이 차를 살피더니 제가 태워드릴게요라며 자신의 차로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60대 집사님과의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삶을 뒤흔드는 시작이 될 줄은요. 그의 조용한 배려와 따뜻한 미소는 어두운 마음에 작은 빛처럼 스며들었어요. 저는 그저 감사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집사님과의 대화가 자연스레 이어졌어요. 아버지 뻘분이셨기에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편한 마음에 종종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곤 했죠. 단순히 친절한 교회 어른으로만 느껴졌던 그분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는 생각보다 재미있는 분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웃음을 찾아냈고 그 유머러스한 말씀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갔죠. 한 번은 그가 아침 식사 중에 말했어요. 요즘 교회에 다니는 게 많이 위로가 되시나 봐요. 얼굴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제 얼굴엔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과 불행한 결혼 생활이 드러났던 거겠죠. 저는 그냥 웃으며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라고 얼버무렸지만 그 순간 저는 그가 단순히 교회 교우 이상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이는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는 교회 봉사활동이나 야외 예배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처럼 자연스럽게 저를 챙겨줬어요. 그러면서도 선을 넘지 않는 그의 배려가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의 아내 최 권사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녀는 항상 환하게 웃으며 대했어요. 저는 우리가 친밀한 교우 관계라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키면서도 22살의 나이 차이라는 장유유서 서열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제 개인적 삶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그는 공사판 일에만 몰두한다며 제가 어떻게 지내고 살림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 압니다. 그가 2집 살림하고 있다는 것을요. 시댁의 먼 친척으로부터 얼핏 듣기로는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이대 독자는 밖에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공개적으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 저는 딸아이를 돌보며 집안 살림을 혼자 하는 것까지야 좋다 하더라도 저는 늘 배신감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답니다. 아니 21세기인 지금도 대이을 손주 타령하신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박 집사님은 놓치지 않았어요.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지쳐버릴지도 몰라요. 그의 말은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결혼 생활이 공허하다는 거였죠. 의외였어요. 우리 부부는 그냥 룸메이트 같아요. 서로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 지 오래됐죠.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 역시 한동안 숨겨왔던 제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래요. 더 이상 남편과는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는 느낌에 깊이 공감했고, 그날의 대화 이후로 우리 사이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일 예배 후 박 집사님이 제게 물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좀 더 도와드릴게요. 괜찮겠어요? 그의 제안은 단순한 호의처럼 들렸지만 저에겐 아버지 같은 위로였어요. 그는 점점 더 저와 딸을 돌봐주는 역할을 자처했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죠. 그의 배려는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제가 상실감에 빠질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었고, 새로운 희망을 찾도록 격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제가 그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겨 두려움도 컸어요. 어느 때는 그의 품에 안겨 펑펑 울고도 싶었죠.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마치 사랑하는 마음처럼 더 애틋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가까운 상황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고민했어요. 박 집사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제 마음속 갈등도 커졌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교우관계 차원이라고만 하기엔 너무 강렬했으니까요. 어느 날 박 집사님이 우리 딸과 함께 놀아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6살 난 제 딸은 남편과의 유대감이 거의 없었는데 박 집사님과 놀 때는 유난히 웃음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존재에 의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는 단순히 저를 돕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딸에게는 아버지 같은 따뜻함을, 저에게도 작고하신 아버지의 상실감을 채워주는 분이었고, 제가 잃어버렸던 웃음과 안정을 되찾게 해준 존재였어요.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교회 형제자매라는 통칭으로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을요. 제 마음 한편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엔 그를 향한 감정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집사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교회 활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러움을 가장하여 더 의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딸과 제가 그의 도움을 받는 일이 많아졌죠. 박 집사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그는 딸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딸아이는 박 집사님을 만나면 항상 해맑게 웃으며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 모습은 저를 기쁘게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는 여전히 건축일에만 몰두한다며 공사판으로만 돌았고 저와 딸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죠. 저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박 집사님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친한 집사님이라고 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교회에서 주최한 가을철 가족 야유회에 제가 딸과 함께 참석했을 때였죠. 남편은 늘 그랬듯 바쁘다며 오지 않았지만 집사님과 그의 아내 최 권사님은 함께 오셨어요. 그런데 박 집사님이 우리 딸과 함께 공놀이를 하는 모습을 그의 아내가 조용히 지켜보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야유회가 끝난 뒤 그의 아내가 저를 잠시 불러 세웠어요. 자매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우리 집 박 집사님이 당신을 잘 도와줘서 다행이에요. 말은 친절했지만 그 말 속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런 감정과 관계가 정말 적절한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제 마음속 갈등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저는 박 집사님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었고 그 역시 제게 딸 이상으로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집사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매님, 내가 당신과 딸에게는 곁에서 늘 뭔가 더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혼란이 조금 섞여 있었죠.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박 집사님에게 계속 의지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교회를 다른 곳에 다닐까 하는 마음도 먹었더랬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였어요. 이 관계가 사랑인지 또한 아버지와 딸 같은 나이 차이에 사랑이 가능이나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도피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교우관계라는 일반적인 거리 간격으로만 유지할 수 없는 가까운 지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요. 저는 분명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집사님과의 관계는 어느새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위안이 되어 있었죠. 그는 우리 딸아이와 놀아주는 데 익숙해졌고 딸도 그를 박 집사님 아저씨라고 부르며 좋아했어요. 한 번은 딸이 박 집사님의 손을 잡고 아빠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말이 주는 무게감이 제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감정을 교우관계로 못 박아 고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날도 가끔 있었던 일처럼 주일 예배 후 이력서 쓰러 박 집사님 집에 갔어요.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최 권사님이 전라남도 해남의 김양식장 일로 장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죠. 딸은 박 집사님의 사촌 조카들이 가져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저는 박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수정하며 구직 신청을 하고 있었죠. 딸 키우며 생활하려니 이력서 작성은 이골이 난 상태였죠. 컴퓨터가 왜 이러죠? 제가 컴퓨터와 프린터 연결이 이상해 질문했을 때 박 집사님은 능숙하게 네트워킹 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그러다 그의 손이 마우스를 잡은 제 손등을 감싸며 스치는 순간 저는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지만 박 집사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그 터치, 그 스킨십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와보니 웬일인지 남편이 들어와 있었어요. 순간 화도 나고 같이 있으려니 짜증스런 생각이 들어 딸을 두고 혼자 나와 박 집사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집 문을 두드렸어요. 오늘 기분이 이상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저를 들였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키스해도 될까요? 제 질문에 박 집사님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너무 강렬하게 지나갔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고 제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첫 키스 후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며 박 집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정말 뜻밖인데요. 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가슴이 이렇게나 요동쳐요. 우리는 다시 웃었고 그 웃음 속에 무언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어제의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제 안에서는 끊임없는 윤리적 갈등이 일고 있었어요. 아직 법적으로는 남편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박 집사님 역시 사업하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 키스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는 제가 느껴본 적 없는 안전함과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었고 제가 갈망하던 감정적 유대감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죠. 며칠 후 박 집사님은 제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자매님, 우리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당신을 더 깊이 알수록 그리고 내 마음을 더 표현할수록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의 말에는 고민과 책임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 감정을 부정하기는 더 힘들겠어요. 그 대화는 우리가 새로운 단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교우관계로만 한정시킬 수 없게 됐어요. 우리는 윤리적 경계를 넘었고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와 딸 같은 관계가 아니라 멀리는 친구, 가깝게는 연인의 관계로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같다는 박 집사님은 이제 단순히 저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제 삶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길로 들어섰고 저 역시 그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두려움도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삶의 필수적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을 동반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관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있었죠.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갈 힘이 되었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습니다. 박 집사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 불안도 커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향한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각자의 일상에서 상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하지만 육체 관계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교회에서의 시선은 저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기도회에 나갔을 때였어요. 기도회를 마치고 박 집사님과 주차장에서 마주쳤는데 마침 그의 아내가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차갑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죠. 저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났고 그날 하루 종일 그녀의 표정이 떠오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박 집사님의 아내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죠. 우리 집 박 집사가 요즘 많이 바쁜 것 같더군요. 자매님 딸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다행이에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우리 관계를 어느 정도 눈치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박 집사님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걸까? 아내분이 이미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는 조용히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당신 없이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저를 더욱 갈등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관계의 위기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윤리적인 딜레마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딸에게 끼칠 영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관계가 정말 아이를 위한 최선일까? 아니면 내 이기심 때문에 딸아이 인생까지 흔들리게 하는 걸까? 결국 저는 박 집사님과 잠시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각자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는 제 결정을 이해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를 부르세요. 나는 항상 여기에 가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잠시 떨어져 있기로 했지만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를 떠나 있는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선택해야 하는 건가? 이 시점에서 저는 더 이상 감정만으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와 박 집사님 모두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였죠. 우리의 사랑은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고 그 시험을 통과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몇 주 동안 박 집사님과 거리를 두며 제 감정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죠. 어느 날 밤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제게 카톡이 왔어요. 딸이 외가집 가 있다고 했죠? 오늘 우리 집에 잠시 들를 수 있어요? 그의 문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두근거리면서도 왠지 이별의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급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집 현관이 열리자마자 묻는 저를 바라보더니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말했어요. 자매님,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내 마음도 내 삶도 당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당신이 나를 떠나려고 할수록 나는 더 깊이 빠져들어요. 그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애절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의 벽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알아요. 나도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더는 억누를 수 없었고 그렇게 첫 번째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밤은 단순한 육체적 연결 이상이었어요. 또한 컴퓨터와 프린터 간의 네트워킹 차원 그 이상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 상처, 외로움 모두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깊은 속내를 마주했어요. 박 집사님의 손길은 부드럽고도 따뜻했으며 저는 그 순간이야말로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랜 항해 끝에 집에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듯 저는 박 집사님을 손과 혀와 온몸으로 맞이했어요. 그는 단순히 저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싸주는 사람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함께 있음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윤리적 갈등이나 주변의 시선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저와 그만이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했죠.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관계의 깊이가 더는 우정이나 단순한 호의로 정의될 수 없음을 느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고 이 관계가 단순한 사랑 이상의 의미를 가졌음을 서로가 확신할 수 있었죠. 그 밤은 우리 사랑의 절정이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남편과의 이혼은 예상보다 더 길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이었죠. 박 집사님 역시 별거나 다름없는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처와 책임을 감당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침내 모든 법적 문제가 정리된 후 우리는 함께 교회 앞 작은 공원에서 약속을 나눴습니다. 우리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박 집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따뜻함이 가득했죠. 그날 이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함께하기로 결정했고 딸도 점차 박 집사님을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관계는 초반의 불확실함과 갈등을 지나 점점 안정감과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같은 박 집사님은 여전히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고 그의 존재는 저와 딸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박 집사 아저씨가 이제 우리 아빠 되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 못 낳는다는 말도 안 되는 19세기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랑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22살이라는 우리 나이차도 사회적 시선도 결국 사랑 앞에서는 큰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완성시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 기회에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속 사랑 이야기는 제가 감히 아는 채 할 수 없고 믿음도 부족하니 목사님께 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지 사회생활하는 사람의 감정 범위 내에서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우리 이야기를 교회에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중년의 사랑은 늦은 감정이라거나 더 이상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삶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외로움과 상실감을 깊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박 집사님을 만나며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과정에서 갈등과 고통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통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외로움 속에 있거나 삶의 새로운 장을 열기에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사랑의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나이나 처한 상황, 그리고 과거는 결코 우리의 가능성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의 진실과 행복을 향한 의지뿐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이야기를 나눈 의미가 충분합니다. 사랑은 늦지 않았고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 새로운 사랑을 두려움 없이 마주하세요. 교우님들의 삶이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품 인생 구독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특별한 사랑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